원래라면 발송 직후에 언박싱 영상을 찍어 업로드해야 했으나 늦었다. 실컷 늦은 탓에 받은 구성품들은 아마 각 가정 또는 사무실의 여러 곳에 자유분방하게 퍼져 있을지도 모른다. 본 영상은 더 늦기 전에 구성품들의 활용과 보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. 우선 본 영상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의 소개를 해볼까 한다. 뜬금없다는 건 이해한다. 자세한 소개는 향후 찍게 될 시마클래스 영상에서 정식적으로 인사를 올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름이라도 말해두면 이 노잼 인간이 뭐하는 놈인가 하는 경계는 조금 풀어질 것이라 생각한다. 이것이 키트, 뭐 그럴싸하게 패키징을 하려고 노력은 했으니 노력상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. 키트의 윗면엔 수신자 외엔 개봉금지라는 문구를 넣었다. 큰 의미는 없지만 상자를 어딘가에 쌓아두었을 때 측면에서 저렇게 글이 보이면 멋있어 보일까봐 넣어봤다. 본격적인 개봉. 포장이라는 것은 본래 뜯어지라고 있는 것이다. 예쁘게 뜯을 여유는 없으니 대충 뜯어보자. 키트 등장. 아무튼 구성은 총 4개. 무인양품을 따라 하고 싶었나 보다. 첫 번째 봉투엔 필기구가 들어있다. 붓펜, 삼색 볼펜, 캘리그라피 펜, 그리고 연필. 이 연필은 블랙잉이라는 연필인데 이왕 구성을 갖추는 거 좋은 필기구를 선택하였다. 지금까지 써온 어떤 연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필기감을 선사해 줄 것이다. 다음은 이것. 여기서부터 키트 구성 단계에서 재료 수급에 문제가 생겨봤는 이마다 상품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. 하지만 걱정 마시라. 사용처는 다 똑같으니. 비누 같아 보이는 외관에 뭔가 싶겠지만 흐릿하게 쓰여진다면 그렇다 메모장이다. 핸드폰에 메모장 기능이 있는데 왜 종이 메모장을? 쉽겠지만 이게 은근히 유용하다. 책상 위에 올려놓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구절, 문구 등을 타자를 통해 기록하는 게 아닌 손으로 직접 써 기록한다는 건 제법 신선한 느낌이 들 것이다. 다음은 부피가 큰 이 두 녀석, 그 중에서도 안에 공백이 느껴지는 이것이 신경 쓰인다. 바로 열어보자. 내용물은 마스킹 테이프와 캘리그라피 용지, 메모지 2개, 학생 때나 좀 만져봤을 법한 단어장. 역시나 이것도 메모지와 같은 기능이지만 단어장인 만큼 사전 필사를 하며 기억하고 싶은 단어를 적는 용도로 쓰기 위해 구성해 넣었다. 어칠 사이즈로 큼직하다.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.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서 쓸 것 같으니 생략하겠다. 다음은 메모지. 이 메모지는 뭔가 싶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.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잠시 넘겨두고. 마지막 캘리그라피 용지. 이것 역시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. 용지를 다 쓸 수 있게 모두 열심히 캘리그라피 활동도 해주었으면 한다. 대망의 마지막 봉투. 그러나 이제 와서 나는 감이 들지만 물건을 뜯을 땐 커트칼의 칼날보단 칼날의 위, 즉 칼등으로 뜯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칼질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능력껏 잘했겠지만 아무튼 본인은 그냥 뜯기로 한다. 나온 것은 노트 2권.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 의아할 것이다. 우선 첫 번째 노트. 아마 대부분이 줄이 없는 백지 노트를 받았을 것이고 다른 하나의 노트는 줄노트. 이건 역시 재료 수급 과정에서 재고 부족으로 모두 다른 물건을 받았을지도 모른다. 하지만 이것도 쓰기 나름. 지금부터 이 노트와 메모지의 사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. 이것은 본인이 자주 쓰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쓸 때 흔히들 기승전결로 이야기에 큰 틀을 잡으라고 한다.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작업이 힘들다. 그래서 본인은 포스트잇에 큼직한 사건들을 적는다. 이때 작성 요령은 한 줄 요약이 가능하게 핵심 또는 떠오르는 키워드를 적는 게 요령이다.
그리고 그 위에 쓰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적는다. 이렇게 이야기가 한 줄 요약이 되었다면 포스트잇 사이의 이야기를 채워 넣어가면 된다. 다음 포스트잇의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, 어떻게 흘러가는가 등 살을 덧붙인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추가해가자. 그럼 이제 4개의 문장에서 8개의 문장, 틀이 잡혔을 것이다. 8개의 틀 옆칸에 한 줄씩 써 흐름을 살펴보자.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내용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날리자. 글을 쓰는 데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거저거 다 시도해본 결과 이 방법이 쓰고자 하는 글의 흐름과 완급 조절이 잘 보여 추천하고자 한다. 여기까지 오면 8개의 틀 또는 문장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쌓여 페이지가 빼곡해졌을 것이다. 여기서 멈추고 바로 글을 써도 된다만 그래도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것을 대비해 선택지, 즉 더욱 상세한 이야기를 적어넣는다. 남은 것은 이 스케치, 즉 기초 작업이 끝난 것을 각자의 입맛에 맞게 써가면 된다. 분명 힘들겠지만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 쓰는 글과 아닌 글의 차이는 매우 크다.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야기 사이사이 디테일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. 물론 디테일하게 쓸수록 글은 매끄럽고 작업이 수월해진다.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쓰고 나면 2단계에서부터 만족해버려 글을 쓸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. 글을 잘 쓰는 팁이라면 항상 만족과는 거리를 멀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. 성향의 차이겠지만 본인은 이 과정을 최대한 두루뭉술하게 그러나 핵심 사건의 큰 줄기만큼은 살린다는 것이다. 작업하는 난이도는 올라가겠지만 초기 단계부터 만족해서 글을 쓸 마음이 사라지는 것보단 막막함에 머리털을 쥐어뜯어가며 써야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. 물론 기초 작업에서 만족해버리는 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. 그것은 귀한 자원이 되어 언젠가 글 쓸 아이디어가 떨어졌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적금이다. 차곡차곡 기록해두자. 기회가 된다면 웹 같은 곳에 비밀 공개 글로 백업도 해두자. 다음은 이 백지노트. 이건 정말 낙서장처럼 쓰는 용도다. 이렇게 모든 구성품들을 살펴보았다. 받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사기 위해 문구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. 문구점에서 마음에 드는 필기구와 노트 등 문구 제품을 찾아가는 것, 이것 또한 글을 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. 결과물은 둘째 쳐도 구비된 물건들이 폼나면 할 맛이 나니까 작은 계기라도 좋으니 스스로에게 글을 쓸 수 있을 원동력을 잘 찾아보길 바란다. 손으로 쓰는 작업이나 키보드로 작업하는 글이나 모바일로 쓰는 글이나 모두 장점이 있다. 본 키트는 그 중에서도 손으로 쓰는 방법에 맞춰 구성하였다. 그러니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.